돈에 미친 언니, 돌아버린 언니, 돈 언니 경제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편에서 저희 소개는 했는데 왜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많은 이유가 있죠. 좀 그쵸. 유명해지고 싶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개인을 좀 원래 유명하신 거 아닌가? 아직 일천합니다. 예, 나아갈 길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서학개미를 엄청 응원하거든요. 아, 그렇죠. 응원해야지. 네. 이제 서학개미라는 단어 좀 잘 안 쓰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코로나 때, 그러니까 팬데믹 때 이제 팡 터졌죠. 근데 저는 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학개미를 진심으로 응원을 해요. 이유는 제가 이 돈 언니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요거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대외자산, 순대외자산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외자산이니까 국내 자산 말고 대외자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게 기관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뜻하거든요. 열매님도 미국 주식 하시죠? 그럼요. 다른 나라 주식도 혹시 하시나요?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일본이나 주식은 뭐 중국 같은 거 중국 주식을 조금 사본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대외 자산이 되는 건데 한국의 대외 자산이 GDP 대비해서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일단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당연히 플러스죠. 아, 그쵸. 근데 이게 플러스가 된 게 사실은 1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항상 우리가 밖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밖에 진 빚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아시아 분들도 빚을 싫어하다 보니까 네. 뭐 덜컥 겁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2014년도에 플러스로 돌아서더니 아주 가열차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2.7조 달러. 와. 한국의 GDP가 2조 달러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GDP를 가뿐히 넘어섰고요. 이 자산이라는 거는 전체 금액이 있고 여기서 부채를 빼면 순이 남잖아요. 네. 순 대외 자산도 1조 달러입니다. 부자네요. 부자 나라예요. 네, 그래서 GDP의 이게 무려 60%. 누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열매님도 많이 가지고 저희 국민연금이 또 되게 큰 손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기관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속도가 점점 나기 시작한 거는 개인들도 막 해외 투자를 이제 너무 이게 쉽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국내에 뭔가 자산을 사고 파는 거랑 거의 무차별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밤에 뭐 자기 전에 주식 보고 자고 화장실 갈 때 한번 주식 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미국 장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됐는데 이러기 시작하면서 이제 순대외 자산이 엄청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저는 경제적으로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약간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열매님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지금 뭐 이제 올해 1% 안 된다고. 맞아요. 네. 이게 숫자를 얘기할 때마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잘하면 1%가 될까 말까 0%대입니다. 심지어 꼭 우리가 뭐 일본보다 잘해야 되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장기 불황에 빠져 있는 일본보다 한국 성장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성장 동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즘 미국 주식이 하루에 막 지수가 막 맨날 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 맨날 오르고 올해만 해도 뭐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지수만 20-30% 오르지 않았나요? 코스피가 더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가 더 올랐죠. 자랑스러운 코스피를 무시하지 마세요. 코스피 오랜만에 올라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해외 주식도 미국 주식은 그렇게 몇 해 동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국내 경제 성장의 몇 프로 한 거, 그건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가가치, 연관 산업, 전후방 산업들이 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 저는 더 값지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보다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되게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예전에 만약에 한국이 뭐 여전히 뭐
한 5%, 6% 성장하고 명목으로 하면 막 7, 8%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주식도 중요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 기업에 이제 실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약간 좀 아재스러운 음, 꼰대스러운 마인드를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서 한국이 경제가 빵빵빵빵 터지면 좋겠어요. 음, 근데 이게 다시 막 5%, 6%, 10%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음. 그건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 글로벌하게 네. 성장률은 다 낮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지금 이제 좀 사이즈가 되는 음. 경제 규모가 되는 나라 중에서 그나마 좀 경제 성장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근데 아, 인도가 한 7% 성장합니다. 네. 그러면 되게 초고속 성장을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만큼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저성장되어 있고 한국은 더 이제 짜부러들어 있는 음, 상황에서 이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게 저는 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일본의 이야기를 좀 음. 곁들여서 해드릴게요. 일본은 굉장히 특이한 경제인데 지금 우리가 뭐 잃어버린 10년이다, 잃어버린 20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아, 그렇게 예, 됐군요. 주가 고점이 1989년이었으니까요. 넘었네요. 지금 몇 년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35년. 네, 네. 주가 고점만 해도 이제 음, 35년이니까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훌쩍 넘어섰네요. 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불황이라고 하는데 일본에 가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좀 낡긴 했는데 되게 깨끗하고 그쵸. 여전히 조금 뭐 음, 트렌디한 것들도 있고 뭐 재개발 뭐 롯본기 같은데 다시 음, 막 짓기도 하고 뭐 지방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뭐 엄청 불황이라더니 괜찮은데 음, 약간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이 배경은 약간 건물주 컨셉이에요. 음,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장래희망 뭐니?라고 하면 건물주요라고 대답한다라고 이걸 웃어야 될지 이거를 음, 좀 빠르다고 해야 될지 그건 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만 다시 돌아오면 아까 제가 순대외 자산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컨셉을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일본은 GDP 대비해서 순대외 자산이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느낌상 좀 많을 것 글쎄요. 많을 것 같죠? 같네요. 거의 100%가 다 와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한 천억이다. 경제 네. 규모가 천억이면 천억만큼의 자산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음, 여기서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 배당 주죠. 음, 주식 갖고 있어도 배당 주죠. 건물 갖고 있으면 월세 주죠. 그래서 음, 일본을 돌아가게 하는 되게 큰 힘 중에 하나가 순대외 자산입니다. 저 네. 어렸을 때 읽었던 뭐 글 중에 하와이는 거의 뭐 일본 땅이다. 음, 맨하탄의 뭐 몇 프로를 일본 사람들이 음, 갖고 있다. 음. 이런 글들을 봤는데 한국의 순대외 자산 중에서는 주식도 있지만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제 성장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을 해준다면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 질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일본이 장기 저성장에 거의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네. 가면서 엔캐리, 네. 일본에서 돈을 와타나베 빌려서 부인. 네네네. 그쵸, 미국 가서 투자하는 네. 요게 많았다가 일본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몇십 년 만에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거 어떡하냐, 청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이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네. 엔캐리 트레이더도 음. 나왔고 와타나베 부인도 나왔고 저금리도 나왔는데 일본은 지금 기준금리가 조금 올려서 0.5%예요. 0.5%인데 일본 다른 나라 금리가 5% 6%일 때도 일본 금리는 1%대를 그러니까 0%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낮으면 돈을 잘 빌릴 수 있죠. 많이 그쵸. 빌려주죠. 음.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리고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음. 사람들도 가서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리고 이거를 엔화로 빌렸겠죠. 네. 달러로 환전을 해서 여러 나라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음. 그런데 일본의 지금 30년 만에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 김현미 고객님
저희가 0%로 돈을 빌려드렸는데 금리가 바뀌었어요. 그때 변동금리 계약하신 거 기억나시죠, 고객님? 그러면 다음 달부터 2%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자 4배. 이자 4배입니다. 거의 뭐 10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돈을 빌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래서 이걸 청산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안 되겠다. 내가 요즘 코스피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다른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중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중국도 좀 경제가 별론 것 같고 그러면 중국 주식을 팔아서 이 돈을 일단 상환을 해야 되겠다.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중국 주식이 흔들리죠. 이게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했으면 미국 주식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이걸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이자가 싼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에 고금리 국가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은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고 일본이 가장 금리가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마치 고유 명사인 것처럼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이 막 흔들흔들할 때 이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된 거 아니야? 저희 가끔 신문에서 BOJ, 일본의 중앙은행 BOJ가 금리를 뭐 올릴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뭐 일본에서 돈 빌린 것도 아닌데 무슨 내가 일본은행 뭐 이것까지 봐야 돼 뭐 영향이 뭐 있으니까 신문에 나오긴 했지만 내가 뭐 그것까지 봐야 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그 캐리 트레이드의 청사는 주식에는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 세계 주식을 내다 팔 수도 있는 이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일본은 그만큼 대외 자산도 많고 엔캐리 트레이드도 많이 하고 큰 손인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뭐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섰지만 해외에 곳곳에 뿌려놓은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건물주 행세라고 하면 건물주 느낌으로 계속 월세를 받으면서 일정 수준의 삶을 계속 영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그래도 이제 성장을 해야죠. 성장을 해야 되는 걱정을 하지만 일본이 왜 우리가 뭐 그래도 부자 뭐 망해도 부자가 3대는 간다고 하잖아요. 그 3대가 왜 갈 수 있냐? 곳곳에 깔아놓은 자산이 있기 때문이고 제가 일본이 막 GDP 대비 막 90% 이렇게 너무 일본이 거의 일본 1위예요. 일본 혼자 굉장히 현격하게 높거든요. 이게 한국이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랭킹을 매겨봤더니 세계 7위더라고요. 네. 세계 7위이고 이게 GDP 대비 순대외 자산, 그러니까 해외 자산을 이렇게 많이 깔아놓은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 것도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전 세계 자산들이 막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도 많이 올랐지만 이게 한국 경제 성장은 여전히 조금 근데 전망이 어둡잖아요.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려워하시고 그쵸. 이걸 저희 같은 월급쟁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서학개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학개미라고 그냥 쉽게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이시건 기관 투자자이시건 그 큰 국민연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건 여기서 운용을 굉장히 잘하는 게 그냥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저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저희도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다양한 유튜브들을 봤는데 저는 또 투자와 관련 유튜브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정말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는 다른 나라도 이런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돈의 진심이죠. 돈의 진심인데 이게 그냥 돈의 속물이야 이게 아니라 이게 나라가 좀 경제가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 요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또 이 서학개미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튜브를 또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순대외 자산 이렇게 좀 생소한 컨셉부터 뭐 엔캐리 트레이드 그래 뭐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그거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컨셉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결론은 앞에 뭐 말씀드린 거는 다 그냥 뭐 그런 거 있었다더라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지만 잃지 않는 투자 더 많이 버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데 저희 돈 언니가 도움이 되면은 뭉클하네요.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버는 방법도 저희가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공유를 드리겠지만 이거 조금
지금 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저희가 같이 수건을 용감하게 딱 던질 수 있는 채널이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효진 선생님한테 잘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돈에 미친 언니, 돌아버리더니 돈 언니 경제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